조선대학교 IT 융합대학의 신영숙입니다. 나중에 인공지능을 인격으로 인정하게 되는 세상도 올 수 있겠네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때 터미네이터가 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서비스가 먼저 올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다이어트 진행을 맡은 김동환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집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태호 집사님, 이혜원 집사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특별히 게스트로 우리 성도 중에 신영숙 집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집사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초대해 주셔서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니까, 처음 오셨으니까 간단하게 저기 보시고 소개 한번 해주십시오. 저는 조선대학교 IT 융합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신영숙입니다. 네, 근무 연수는 한 19년째 되고 있습니다. 와, 오래 19년. 하셨네요. 교수님이신 거죠? 네. 교수님은 전공들이 있으시잖아요. 아까 IT 융합대학? 네. 무슨 거 하시는 거예요? 제 전공은 이제 인공지능 분야인데요. 요즘에 인공지능이 많이 뜨고 있죠. 네. 네, 그래서 기계를 사람의 지능을 담는 기계를 만드는 게 이제 제 연구 분야가 되겠습니다. 너무 잘- 어려운데요? 우리 인공지능 하면 알파고밖에 떠오르지 않는데 그런 거죠. 보통 이제 인공지능 하면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요. 요즘에 이제 많이 정의를 약한 인공지능하고 강한 인공지능으로 많이 그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한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능을 흉내를 내되 완전하지 않은 부분적인 지능을 갖다가 이렇게 사람하고 유사하게 만드는 게 목적인 거에 비해서 강한 인공지능은 우리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자의식이라든가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지적인 능력을 갖는 인공지능이 강한 인공지능이라고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인공지능을 인격으로 인정하게 되는 세상도 올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미국의 유명한 그 인공지능 과학자이면서 미래학자인 혹시 레이 커즈와일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어요. 2005년도에 쓴 책이 특이점이 온다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 보시면은 2045년에 이 특이점 지점에 온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강한 인공지능을 예측하는 시대거든요. 앞으로 24년밖에 안 남았죠. 얼마 안 그러면 남았습니다. 그때 터미네이터가 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자비스가 먼저 올 것 같은데. 아, 자비스는 만나면 만나고 싶어요, 저. 그러니까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인간과 거의 맞먹는 그런 지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한테 상당히 위협적인 존재로 부각이 된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네. 그런 단계까지 벌써 제가 그런 걸 연구하시는 건가요, 그럼? 근데 저는 진짜 한 가지 그냥 의문이 뭐 빅데이터나 여러 가지 데이터로 해서 자기가 종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데 기계가 감정이 어떻게 생길까 저는 좀 그건 의문이었어요. 저는 이제 제가 그 박사학위 논문 주제가 사람의 감정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게 주제였거든요. 그 얼굴 표정 인식을 통해서 사람이 미묘한 감정을 읽어내는 건데 그게 실은 이제 로봇한테 소프트웨어적으로 탑재가 되면은 그게 이제 감정 로봇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 있죠. 그러면 거꾸로 사람은 감정이 어떻게 생겨요? 그거를 이현 집사님 그거를 생각하시면은 사람의 감정은 뭐예요? 그러면 로봇이 안 될 것처럼 이야기하시면은 그러니까 저는 그 개념 자체가 사람하고 기계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게 저희가 이성적인 건 가능할 것 같은데 감정적인 거에서는 안 된다는 그냥 일반적인 논리로 이렇게 딱 이분법적인 생각으로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집사님 그 말씀은 우리 감정이라는 것 자체를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기가 어렵잖아요. 디지털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영역을 어떤 식으로 하면 통계학적인 정보를 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감정이 표정 얼굴을 봤을 때 상당히 주관적이잖아요. 이 사람이 눈이 커요. 눈이 큰 사람은 눈이 작은 사람의 그냥 보통 감정이야. 작은 사람이 보면은 그 사람은 놀란 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게 비례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먼저 그 중립 표정이라는 걸 만들어서 똑같은 얼굴 사이즈 크기의
같은 얼굴 사이즈로 일단은 바꾼 다음에 눈 크기도 거기에 맞춰서 조절을 하는 거죠. 아, 자기가 알아서 데이터를 이제 그런 걸 이제 표준화를 시키는 거죠. 그렇죠. 평균치로. 평균치로 일단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감정을 평가할 때도 어떤 감정을 먼저 주고 시나리오를 주고 많은 사람들이 주관적으로 평정하잖아요. 그것을 통계를 사용해서 평균하고 표준 편차를 구합니다. 그래서 감정이라는 것은 다 사람마다 주관적이기 때문에 절대화할 수는 없고요. 통계적인 정보를 써서 평균에 대해서 사람들의 편차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감정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래 인공지능 쪽에서 이렇게 수치화가 안 되는 분야들이 많이 있죠. 우리 감정이라든가 또 쾌적함을 느끼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디지털화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통계학적인 정보를 사용하게 되면 정량화가 가능해져요. 그래서 근사치로 추정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제 전공으로 빗대서 하나 질문을 드리면 화나면 소리를 크게 낸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화났을 때 크게 낸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낮게 난다고 생각하세요? 화가 났을 때. 사람마다 다릅니다. 집사님.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제가 연기를 배울 때 무조건 만약에 연극할 때 지문에 화가 난 이러면 초보 이렇게 연기를 배우는 사람들은 그냥 그 지문대로 대부분 소리를 지르는 게 화를 낸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희 보면 교수님 그때 지적을 하셨을 때 대학 다닐 때 정말 화가 나면 사람이 화를 못 낸대요. 정말 그 읍줄로 막 그 부글부글 끓는 그 느낌을 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데이터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얘가 인식을 하겠지만 화가 난 데이터는 저처럼 저희 그 초보 연기자들처럼 소리를 지르거나 이렇게 물분을 터트리는 거나 이런 걸로 받아들일 것 같은데 정말 진짜 화나서 이렇게 저음을 했을 때 얘가 이런 것까지 다 하는 게 강한 인공지능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 인간도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정서적인 부분에 대해서 학습을 제대로 못하면 상대방에 대한 공감 능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결국 학습이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변에 누군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때 슬퍼해야 될지라는 것에 대한 학습 환경을 배우지 않으면 거기서 웃고 장난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환경을 통해서 사회화를 학습하는 건데 인간은 그런 학습화를 통해서 어떤 감정, 그 환경에 꼭 필요로 하는 그 공감 능력을 길러내는 건데 이제 기계에도 그런 것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앞으로 소프트웨어라든가. 그러면 삐뚤어진 인공지능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영화같이 최근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실제 이제 인공지능 요즘에는 음성 인식을 사용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많거든요. 근데 시리 같은 경우. 그렇죠. 10대 아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용어. 그 용어 그 아이들을 타겟팅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소프트웨어를 돌렸는데 아이들이 너무 나쁜 말만 학습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너무 폭력적이고 비인간적이고 그래서 스톱을 했어요. 인공지능이 그렇게 네, 됐더라고. 학습이 잘못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산 사람이 학습을 시켰는데 그 용어라든가 폭력적인 용어, 그다음에 뭐 비인간적인 언어. 그래서 이게 이것을 산 사람이 그냥 사용자가 어떠한 사람이냐에 따라서 기계 자체를 학습하는 방법을 다르게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더 진화가 되면 자기 혼자 스스로 학습해서 자가 개발도 되겠네요. 그게 바로 강화 학습이라는 거죠. 그 알파고와 같은 경우가 강화 학습을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학습을 하는데 나머지부터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업데이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바로 그거죠. 기계가 자기 스스로 자기 지능을 계속해서 발전시키는 형태. 그러면은 그 정도로 강화 학습이 완벽하게 된 인공지능에게 신이란 어떤 존재예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영화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영화. 트랜센던스 같은 영화가 바로 신이라는 의미거든요. 기계신을 얘기하는 기계신. 기계신. 네, 그 다음에 요즘에 또 엑스 마키나. 최근에 2015년에 트랜센던스는 좀 오래됐고요. 최근에 나온 영화 중에 2015년에 엑스 마키나라는 그 영화가 그걸 보시면
인간이 완전히 그 하수구가 막히는 게 아니고 X 막히나요? X라는 것이 이제 어떠한 그 특정한 지층이 아니라 기계신을 의미해요. 기계신. 그러니까 막히나는 무슨 뜻이에요? 마키나가 이제 머신이라는 뜻의 아. 다른 나라. 네, 다른 나라 언어에서 이렇게 차용한 거라고 제가 들은 것 저는 같아요. 네. 뭐지? 영화를 전공했으니까 그 영화를 전공할 때 이렇게 어렸을 때 마냥 그 제가 막 20대 때 배울 때는 설마 이게 일어나겠어 했던 일들이 진짜 시간이 지나니까 일어나는 게 인터스텔라를 맨 처음 봤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마스크를 계속 쓰고 황사가 이 정도로 심해지고 폐질환이 심해질 거라고 그 영화를 볼 때는 못 느꼈어요. 근데 이게 10년도 안 돼서 그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집사님 오시기 전에는 뭐 인간이 어느 정도로 기계니까 다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스스로 진화할 것 같다는 무서운 생각이 들긴 했어요. 영화처럼 정말. 그래서 우리가 기계한테 지배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는데 기계한테 지배를 받으면은 더 좋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사람이 좋은데? 지금처럼 그 말이 안 되는 결정을 주로 내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지배를 당하는 것보다 올바른 글쎄 이제 여기에서 이제 올바른이라는 게 기계가 이제 과연 어떤 방식의 올바른을 택할지는 모르겠지만